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다양한 역사적 시선으로부터 오늘도 또 다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시즌4 서열을 맡은 주루디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워라입니다. 예, 뭐 갑자기 발해를 하고 있는 백년입니다. 예. Don't cry for me 발해. 네. 지난 시간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예, 오늘 방송하기에 앞서 이 워라운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사실 저희 역사공작단은 만인만색의 일부 팀이거든요. 저희 만인만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젊은 역사 연구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 강의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미디어 만드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 뭐 연구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고 또는 연구자신 분들도 있는데 당부의 말씀 또는 홍보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연구자신 분들은 더 많은 관심 가지셔도 되고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말씀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저희 활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청취자분들께는 늘 제가 요청드리는 거 늘 많은 관심, 좋아요, 후원, 알람 설정은 있는지 모르겠다. 알람 설정, 댓글 저희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보내주시면 지금처럼 열심히 방송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만인만색은 누구에게나 연락했다는 점 다들 잘 기억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백년 선생님 오늘 이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자, 오늘 어떤 부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번에 이제 우리가 순모강우 태씨에 대해서 이제 좀 살짝 봤고 그렇다면은 이 묘지명을 통해서 몇 가지를 추출해 볼 수 있을까? 기존에 이제 이분한테 제가 좀 처음에 주목했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2021년인가 2020년에 썼던 그 되게 소략한 정보가 나왔을 때 태씨랑 그 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썼던 글의 어떤 글을 좀 더 수정 보완한 부분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놀랬죠. 그때는 정말 정보가 제한됐거든요. 네. 그때는 한 30몇 장가 공개됐을 텐데 그때 그렇게 이렇게 글을 막 원고지 100매 이상을 쓸 수가 있냐라고 해서 뭐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141자 공개됐으니까 뭐 할 말 더 많지 뭐. 어찌됐든 태씨인데 이게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발해 성씨예요. 기존에 나온 적이 없어요. 네. 발해에서 이제 사실은 보통 보면은 발해에서 뭐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씨 아니면 고씨예요. 네, 대씨 고씨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점하지 않을까?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아요. 대씨 아니면 고씨인데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근데 태씨는 처음이야 이게. 도대체 이 태씨가 뭐냐? 더군다나 황우성 씨가 태씨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태라는 거는 이 태산할 때 태자, 클 태자죠. 근데 이 태는 대하고 의미가 똑같단 말이야. 태산할 때 태랑 큰 대랑 의미가 둘 다 크잖아요. 네. 크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성덕왕 장인에 대해서 신라 성덕대왕 신종을 만든 건 아니고 성덕대왕 신종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롤모델? 뭘 아무튼 그 네. 모토를 대공했던 성덕왕의 장인 어른 이름이 김원태예요. 김원태. 태산할 때 태자 쓰는. 근데 근데 클 대자에다 점 찍혀 있는 거 말고. 그렇죠. 그 태산 태자라고 할게요, 그냥. 네. 지금 요 순모광우도 태산 태자인 거예요. 네. 김원태인데 이분에 대해서 삼국유사 그런 데서는 김원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태산 태자와 큰 태자를 이렇게 호환해서 쓰는 거죠, 사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저는 이제 제사를 옛날에 좀 했으니까 그 태단이라는 게 있어요. 태단. 클 태자 쓰는 태단. 네네. 예. 그게 대단이야, 대단. 어... 예, 큰 대자 쓰는 대단이랑 의미가 거의 뭐 통해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썼던 단행본에 그건 나와 있는 거고. 네. 어찌됐든 그래요. 근데 태와 발음이 같고 또 그러니까 태산태와 발음이 같으면서 큰 대와도 의미가 통하는 것 중에 또 클 태자가 있죠. 네네. 대에다가 점 하나 찍은 네, 네. 태조할 때 태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태조 태자라고 해보죠, 뭐 그러면. 네. 그러면 태조 태자랑 큰 태자가 서로 또 약간 상호 호환이 돼요. 네. 많이 통용을 쓰죠. 그럼요. 대표적인 근데 발해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고 하면은 발해 왕자 중에 이 당에 파견된 발해 왕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왕자인지 아니면은 왕자라고 이렇게
칭해지면서 간 건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발해 왕자라고 기록된 인물 중에 대정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정한. 오. 대정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태정간이라고 돼요. 태정간. 근데 이 한이랑 간은 둘이 한자가 비슷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문자에다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고 네. 이 클 태자와 큰 대자를 이 태조할 때 태자와 큰 대자를 서로 이렇게 호환해서 막 쓴다고요. 예. 그죠? 사실은 태씨를 그러니까 대씨를 태씨라고 했던 것까지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큰 대를 이제 태조할 때 태자로 썼던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네. 근데 어쨌든 의미가 다 통하잖아요. 그 태산 태자랑. 그래서 네. 사실은 저는 이 태산 태자가 이 발의 왕성인 대씨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 종래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게 종래혼이라고 제가 하지를 않았던 이유가 네네. 이게 종래혼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발에도 그 왕시성을 사성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대표적인 케이스 제가 기억나는 건 왕가도였나 고려 현종 때? 고래 왕가도 그 사람도 왕씨 아니잖아요. 뭐 최충원도 사성 받았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사람 이가도입니다. 이가도. 그리고 또 누구야 그 사람 저기 박규. 그 왕규도 네, 원래 왕규. 왕씨를 네. 사성받은 거고. 아 함규인가? 뭐 원래 그럴 함규였을 겁니다. 거야.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성된 태씨인지 사성된 그러니까 태씨가 대씨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네. 근데 이게 사성된 케이스인지 아니면 정말 발의 왕씨라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종래혼이라는 표현을 요새는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냥 이제 보통 많이 알려져서 이제 저도 쓴 건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종래혼일까? 종래혼은 아니지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했고 어찌됐든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죠. 동성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동성혼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동성혼. 근데 동성혼이라는 거는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강공주하고 결혼할 때 네네. 예. 애초에 평강공주의 그 내정자가 약혼자로 내정됐던 사람이 상부의 고씨라고 하거든. 오. 근데 고씨니까 어쨌든 동성혼이란 말이야. 네네. 예, 그러니까 종래혼보다 동성혼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신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신라는 사실은 종래혼이라 같지. 예, 신라 워낙 유명하니까 다 아실 테고. 근데 고려 같은 경우도 광종부터 해서 우왕 때까지 다 그 동성혼의 그 배우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 정비든 뭐 후비든 간에 어찌됐든 다 존재를 하셨었고. 뭐 없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대표적인 공민왕의 익비 한씨 같은 경우. 그 익비 한씨가 누구냐고 하면 그 공민왕이 나중에 보면 그 자제위 소년이랑 해서 뭐 막 해서 난리 날 때 있죠. 그 익비 한씨가 사실은 그분도 원래 왕씨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성을 바꾸신 건가 그럴 걸 거예요. 아마 원래 보통 원래 휘칭성이라고 많이 합니다. 왕씨세요, 왕씨.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렇고. 근데 그럼 도대체 그럼 발해가 만약에 태씨가 대씨라면 동성혼을 한 것인데 그럼 발해가 왜 동성혼을 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자라고 할 때 제가 좀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동일 혈족 집단 내에서 혼인이 그 기득권의 유지나 강화에 어떤 나름의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사실 고려를 보고 제가 좀 연상을 한 게 있었어요. 그냥 이건 이제 각자의 어떤 역사관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는 고려가 저는 되게 인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정이요. 인정에 의해서 이렇게 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정에. 뭔가 이렇게 다 무자르듯이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처벌도 아주 강구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자비롭게. 저렇게 아름아름 막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제 이게 이유가 사실은 어떤 체제가 이렇게 딱 확고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선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컨대 동성혼도 할 수 있던 게 아닐까? 뭐 그러니까 수세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세력들의 수세이기 때문에 네. 우리끼리라도 뭉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왕자들의 어떤 국정 참여 같은 것도 그래서 나타날 수도 있고 사실 조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근데 조선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발해사에 적용을 해본다고 할 때 발해가 당시에 왕위 계승에 좀 불안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었죠. 네네. 예. 문왕 대흠무가 죽었을 때 이제 대갱님이 대갱님, 네. 먼저 죽은 상황이라서 사실은 근데 문왕 사망 시에도 대갱님의 아들인 대화연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손인 거죠. 그죠. 태자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대화여가 너무 어리다고 하면은 또 다른 아들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강왕이 되는 대숭림이라는 대숭림. 아들도 있다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사신으로 파견됐던 발해 왕자 중에 아까 말한 대정한, 네. 대정한과 대청윤 이런 애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 왕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최소한 2명은 확인되는 거야. 그 손자인 대화여랑 강왕이 되는 대숭리는 확인된다고. 그렇죠. 넓게 네. 보면 4명 이상도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왕위는 엉뚱한 대원이한테 넘어간다고. 족제라고 하는. 아, 그 얼마 안 돼서 죽은. 네, 1세 만에 네. 죽으셨던. 네. 예. 아, 이거 좀 이상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인터넷이나 무슨 그런 데 보면은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문왕이 시해당했다. 아. 그러니까 있으라고 제발 대표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이게 양날의 검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논문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논문에 그런 걸 쓰면 안 돼. 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뭐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고려사 연구 뭐 최신 연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고려사 연구에서도 한창 그런 연구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형제계승이다. 야 이건 병변이다. 형제계승은 웬만하면 다 정변이다. 그래서 문종도 이거 쿠데타다. 뭐가 이상하다. 왜 즉위한지 그러니까 유조도 이상하고 즉위한지 그 앞에서 바로 즉위하라고 하냐. 그런 연구들이 뭐 있었어요. 형제 계승은 그러면은 부자 세습은 그게 아니고 부자 세습이 정변이기는 어렵죠. 있긴 있겠지만 뭐 있긴 드물죠. 있겠지만 이제 드물죠. 하긴 뭐, 네. 근데 형제계승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아들이 있는 경우에도 형제한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치.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그렇게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근데 그건 넘어가시고요. 네. 예. 어찌됐든 왕위가 문왕 사후에 족제였다고 하는 대원이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사실 아들이 있었음에도 아 이건 되게 희한한 경우죠. 사실 아들과 손자가 있었음에도 왕위가 대원이한테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정왕, 희왕, 간왕 시기 그 강왕 대숭린의 아들 3명이 번갈아서 왕을 하잖아요. 이때도 사실은 왕자들이 여러 명 확인돼요. 기록에 확인되는 왕자만 해도 대정진, 대정준, 대명준, 대선성, 대영광, 대지학, 대창휘 이들이 모두 다 왕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저도 아닐 것 네. 같아요. 네. 하지만은 뭐 한두 명이라도 왕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삼형제가 한 명도 아들이 없었을까? 자기들한테서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 있었을 그래도 계속 텐데. 동생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음. 뭔가 좀 불안해 보인다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 계승이 뭔가 딱 확립이 안 된 상태인 거죠, 뭔가.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떤 왕실이라는 어떤 국왕이라는 존재가 자신과 친밀감이 돋아온 지방과 동성혼을 통해서 권력을 수립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수세기 때문에 뭔가 내가 뭔가를 승계시키고 싶고 뭘 좀 유지하고 싶을 때는 나와 유리한 어떤 집안, 그러니까 같은 대씨 중에서도 나와 좀 더 친한 대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 애랑 네. 결합을 해서 뭔가를 좀 유지하려고 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확실히 고려 초기 모습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동복 형제가 아니라 이복 형제라면 이복 남매죠 보통은. 이복 네. 남매라면은 그러니까 광종으로 예를 들면 광종은 유씨계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그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충주 유씨계란 말이에요. 근데 신성왕후였나?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예. 충주시가 신명순성 왕태후. 신명순. 좀 길어요 거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가 대모광후 황보씨인데 얘는 황보씨예요. 여기 그 황주 황보씨 계열인 말이에요. 황해도 쪽에. 그러니까 사실은 둘의 결합을 한다는 건 충주 유씨계와 황주 황보씨계 또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결합인 거죠. 그리고 이걸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게 해종인데 해종이 자기 딸을 광종한테 시집 보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해종이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러니까 왕규가 막 반란 일으키려고 하니까 자기 딸을 광종한테 주면서 뭐라고 해석이 돼 있냐면 그 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끼리의 내혼을 하는 건 그 세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딸은 해종의 엄마 쪽은 약해요. 장화홍 오씨라고 해서 저쪽 나주 쪽인데 네. 얘 딸은 어디 쪽이더런가? 그 청주인가 뭐 하여튼 그쪽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주계인가 청주 임씨인가 무슨 그때 병부령인가 병부에 있는 어떤 사람의 딸이란 말이에요. 임희의 딸인가 그래요. 제국의 아침에서 김현주 씨가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광종이 세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종이랑 광종도 그 집안, 그러니까 형제거든요. 집안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가 처가는 같아, 친가는. 근데 처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가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방금 백년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동성혼의 이유를
자기들만의 좀 더 강한 결합, 결속력 같은 거. 결속력을 네. 해서 뭔가 권위를 지킬 수 있는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이게 지금 사실 저도 지금 그 논문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예전에 송기호 선생이 한번 그 통계 비슷한 걸 낸 적이 있는데 확인되는 발해 인물 중에 30% 정도가 대시였던가 뭐 그랬을 거예요. 정말 많아요 대시들이. 근데 이제 그 많은 대시가 전부 다 과연 왕실 인물일 것이냐. 사성된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러니까 대시 안에서 수많은 이 네. 계보가 있다 이런 게 아닐까 좀 이건 논문에 넣지는 못했어요. 저도 너무 좀 추론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킹이 이쪽 대시냐 저쪽 대시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은 알 수 있어요, 되게. 자기들은 그거를.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게 나올 때는 진짜로 만약에 앞으로 더 사료가 발견돼도 다 그냥 대시나 태시로 나올 테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 뭐 고려나 종친 불임이사지. 고려나 조선쯤 가면 이제 종친이 일을 못하는 거지. 사실 중국의 전근대에서 신라만 봐도 다 맞아요. 김씨가 일하는 거예요. 김씨, 뭐 박씨 얘들이 다 자기네들 가족이고 자기네 친족인데 얘들이 다 직접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거죠. 그 유럽사 봐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선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야. 왜 일을 안 시키고? 라고 할 수도 있다. 네.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간에 그렇다면은 그냥 대시라고 하면 되지. 도대체 왜 태시라고 했냐?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 당에 그 동성혼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경우죠. 저기 신라 하대 같은 경우에 좀 그게 나오는데 신라 하대 원성왕, 소성왕, 헌덕왕, 흥덕왕 요때 좀 이게 기록이 나오는데 원성왕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아실 테고. 원성왕계. 그렇지. 원성왕의 손자가 소성왕이잖아. 아하. 소성왕. 그 소성왕의 아들이 애장왕이 있었지. 애장왕은 알아요. 그렇죠. 어릴 때 근데 죽은 사람. 22살쯤 됐어요. 그래요? 나이가 많은데? 네, 12살 때 왕돼서 22살 때 죽을 거예요. 근데 정변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삼촌이 죽이지.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삼촌이 죽었다고. 바로 헌덕왕. 아. 헌덕왕의 동생이 또 흥덕왕. 그러니까 여기도 원성왕의 손자 소성왕, 소성왕의 동생 헌덕왕, 헌덕왕의 동생 흥덕왕. 흥덕왕 때 바로 그 청해진이 나오지. 아니 요때 이 부인들이 다 사실 김씨거든요. 네. 김씨인데 중국의 그 글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뭐 신씨, 숙씨, 정씨, 뭐 박씨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재밌어요. 어떤 경우는 뭐 이 경우에 뭐 장인어른 이름의 첫자를 딸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오, 신기하네요. 나랑 우리 부인은 동성혼이 아니구나. 그럴 수가 없네. 아무튼간에.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경우는 그렇게 보긴 좀 힘든 게 왜냐고 하면은 그 일단은 당이 묘지명 작성에 개입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순모강은 묘지명 그렇겠죠. 작성에. 네. 그다음에 또 뭐 묘지명을 직접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국에 보이기 위해서 대시를 태시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용도가 내수용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내수용. 수출용이 아니라 그렇죠. 안에만 신라 같은 경우는 네. 수출용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 불혼을 하는 문화 국가요라는 거를 신라는 표방하려고 그렇게 부인이 했군요. 김씨지만은 네. 뭐 막 성을 이상한 거 바꾼다고 그래갖고 보내고 예. 이제 발해도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지금 확인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묘지명만 놓고 봤을 때 여기서의 용도는 사실은 이제 내수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해가 어떤 나라냐고 하면은 유교적인 덕목을 되게 중시하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인의예지 뭐 충신인가 그 육부의 이름을 네, 그렇게 이름. 네, 정말 헷갈리게 바꿔버리죠. 예, 이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들이 실제 무슨 뭐랄까 유교적인 어떤 체내화가 됐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향 표방일 뿐이죠. 그럼요. 지금 순복음교회 가갖고 지금 할렐루야 외치는 분이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결국 유교는 레토릭에 약간 기독교 신앙이 불과하다. 체내화된 분이면 오히려 그걸 덜 할 수도 있다고요. 겉보기에 더 뭔가 시끄러운 분이 사실 빈수레가 요란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CBS에 잘 믿고 잘 사는 법인가 뭐 있어. 내가 가끔 보거든요. 거기 보는 어떤 분인데 연대 신학대 교수인데 그 이호선 선생님 네. 아세요? 상담소 아니요. 호랑이 선생님 이호선이라고 있어요. 네. 가정 상담 많이 하세요. 이호선 그 선생님 남편이세요. 연대에서 신학 전공하시고 지금 연대 무슨 학부대학에서 교수하는 분인데 네.
목사 자격도 있으실 걸. 아무튼 신학자세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했던 말인데 이게 되게 좀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은 배타적이어야 된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배타적이래 대단히. 근데 그 배타성은 나를 향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나 그 말 되게 감동적이었어.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밖을 향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하면서 뭐 자랑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뭐 그 붙었겠지만 저는 사실은 논어도 되게 감명 있게 읽고 불경도 자기는 좋아한다고. 근데 그런 걸 읽고 자기는 아무렇지 않대.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래. 그걸 그러니까요. 읽어봤죠. 오히려 더 그게 풍부해지고 좋아진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불경을 읽어보시라고. 아 그럼 정말 성경에 대한 더- 이해가 깊어지죠. 정말 더 신앙이 깊어져요 하면서. 근데 저거는 아니야. 뭐 불교는 잘못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 밖을 향하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되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 말 듣고. 알겠습니까? 이런 거라고요 지금. 근데 이 발의 애들 보세요 지금. 인의 예지 충신 부 만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게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근데 거의 꽂혀 있는 거지 되게.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거는 다양한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발에는 어찌됐든 유교적인 덕목을 자기들은 중시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요새 지금 우리나라 소위 약간 일부 분들한테서 나온 어떤 능력 지상주의 같은 것들. 진짜 능력 지상주의인가 그게? 저는 갸우뚱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좀 비과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저 동의합니다. 능력 지상주의라는 건 내가 능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린 당연히 그 말 들어야 된다. 이런 뭔가 이상한 저는 능력 지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중국은 근데 동성불원이 원칙이란 말이야. 발에는 유교적인 걸 되게 좋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진짜 체내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예. 근데 중국은 동성불원이 원칙이야. 동성불원이 또 유교에서 좀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발에서는 동성혼을 해도 이걸 내세우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유교 문명 국가야. 그러니까 이걸 내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동성혼을 해도 우리 내수용으로라도 대씨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바꾸지? 태씨 하면서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하긴 하되 그렇죠. 살짝 바꾸는 거지. 태씨 이렇게. 그럼 결국 정리하자면은 어쨌든 발해는 그 유교 체내와는 별개로 유교를 지향했고 그 증거가 이 승목황후가 태신 대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동성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고려 같은 경우도 동성혼을 포장한 사례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사실은 그 헌해왕후 황보씨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천추태후 그 양반 천추태후도 유명하죠. 그 양반이 원래 외가 쪽이 황보씨죠. 외조모 쪽인가? 그쵸. 그쪽이 황보씨일걸요. 근데 그 아니죠.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니까 아빠의 엄마. 아빠의 엄마는 어디죠? 아빠의 엄마는 할머니. 친할머니 쪽이에요. 그러니까 친가는 아니야. 그렇구나. 그렇지. 그분이 또 왕건의 손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맞아요. 왕씨야. 요새식으로 하면 왕씨예요. 대종이라고 있어요. 있어. 왕의 맞아. 아들, 그러니까 왕건의 아들 중에 대종이라고 있는데 네. 그 대종의 추존되네요. 딸이거든요. 예. 근데 그 대종의 엄마가 황보 씨. 그렇지. 그 대종의 아들이 성종이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성종이랑 천추태후는 남매지. 천추태후 아들이 목종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만 압니다. 아무튼 그 복잡하다고. 근데 그게 원래 왕씨예요. 요새로 치면은. 아빠가 그런- 왕씨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 고려사 후비전에만 따라도 내가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해봤잖아.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이거 심사할 때 그거 썼어. 굳이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근데 내가 아까워서 다시 썼어. 내가 이걸 다 찾아봤어. 다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최선을 다했어. 후비전에 따르면 황보씨 헌해 왕태후 황보씨 외에 광종 부인 대목황후 황보씨, 경화궁 부인 임씨, 경종 부인 헌의왕후 유씨, 그다음에 헌정왕후 황보씨. 이 헌정왕후 황보씨랑 아까 천추태후랑 또 둘이 자매입니다. 대명궁 부인 유씨, 그다음에 성종 부인으로는 문덕왕후 유씨, 목종 부인 선정왕후 유씨, 현종 부인 원정왕후 김씨, 원하왕후 최씨, 원용왕후 유씨, 그다음에 덕종 부인 경성왕후 김씨, 효사왕후 김씨, 문종 부인 임평왕후 김씨, 예종 부인 경화왕후 이씨, 의종 부인 장경왕후 김씨, 명종 부인 광정태후 김씨, 신종 부인 선정태후 김씨, 희종 부인 선평왕후 임씨, 강종 부인 원덕태후 유씨, 고종 부인 안해태후 유씨, 원종 부인 경창공주 유씨,
그 다음에 공민왕 부인 익비 한씨들도 다 왕씨예요 원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아. 몽골이 들어오면서 많이 변했어 그래도. 우리 몽골 형님들이 오셔서 이분들도 유교에 취한 분들이잖아. 뭐 체내화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또 유교 왕씨인데 왕씨라고 표기한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왕가도 있잖아요. 이 사람 이가도거든요. 근데 왕씨 사성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도 딸을 시집 보낸단 말이에요. 왕씨라 써 있어요. 우리 사성받은 애들은 더 빡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발에도 동성혼이 행해졌으나 자랑거리는 아니라고 여겨서 이 태씨처럼 다른 성씨를 표방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좀 덤으로 좀 볼 거는 이 집안이 그렇다면 이 순모광후 집안이 어땠냐라고 하면은 네. 일단 조부 장모는 남해부 해수를 했다. 남해부의 연안을 관장했던 관직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부친인 흥절이라는 사람 태흥절 이분은 실제로 대흥절이겠죠. 이 대흥절은 중대성의 우상을 지냈대요. 이건 최고위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대략 순모광후의 연배를 생각하면은 흥절은 9세기 초, 장무는 한 세대 전인 8세기 후반에 활동했을 거란 말이에요. 8세기 후반이면 발해 문왕 때고요. 네. 9세기 초면은 왕으로 치면은 강왕 대숭린의 치세예요. 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남해부 해수면은 할아버지 때는 그냥 그래도 그냥 일반 그냥 좀 상위 클래스였다가 아버지 때 확 뛴 거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 아버지 치세가 바로 강왕 대숭린의 치세란 말이야. 어. 그래서 이 강왕 대숭린 때 뭔가 이렇게 좀 확 올라온 집안이 아닐까 그런 정도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예, 이건 어디가 다 이제 실론적인 얘기죠. 더 뭐 자료가 안 나와서. 네. 발에서 이 정도 자료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야. 그다음에 승계의 속사정을 좀 생각해 봅시다. 네.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의문, 이 간왕에서 선왕으로의 승계가 과연 이게 뭘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쿠데타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존에 어떤 분들은 이 기록이 없지 않냐 쫓아냈다는 그냥 뭐 대가 끊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예.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도 좀 20대 그럴 때 20대 때는 좀 생각이 아니 근데 그렇게 아들이 한 명도 없을까 그 집안에 꼭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네. 이렇게 다 없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은 간왕의 집권 기간에 대해서 역사서에서는 1세라고 해요. 1세. 네. 1세인데 글쎄. 이게 만 1년인지 아니면은 햇수로 1년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이 새는 보통 햇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 네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소위 말하는 한국 나이가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몇 번째 해라는 거거든. 네. 제가 지금 47세인데 한국 나이로 이거는 100년이 태어나서 맞은 47번째 해가 지금 2026년인 거지. 예.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많은 그거를 산 years old고 이거는 이 메세 한국 나이 메세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false seventh year of 100년's life인 거지. 100년의 삶에서 47번째 해인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years old로 하면은 45 years old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내가 태어난 시점부터 첫 번째 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뭐 만일일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자. 근데 간왕의 치세 하한은 언제냐라고 하면은 간왕의 치세가 언제 끝냈냐라고 할 때 보통 기존에는 818년까지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보통 그것 때문에 817년쯤에 왕이 된 것 같긴 한데 1세라고 했고 그러니까 818년 아닌가라고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근데 818년 2월에 선왕의 사신이 당에 도착해요. 818년 2월에. 네. 그런데 보통 장안까지 가는데 100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세 달 정도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817년 뭐 11월 네. 뭐 이럴 때 떠난 거란 말이에요, 발해를. 네네.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817년에 간왕의 치세가 끝나는 거죠. 그럼 1년도 못했을 수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햇수로 1년. 저는 햇수로 1년으로 봐요, 사실. 왜냐 그러면 패왕 대원이 같은 경우에도 1세라고 나와요. 근데 걔도 그냥 요새는 793, 794라고 적는 경우도 있고 793이라고 그냥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793이라고 적는 경우가 더 꽤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때 선왕의 사실이란 건 간왕의 뒤를 이은 선왕이 그렇죠. 처음 간왕의 그렇죠. 그 네. 부고 사실을 맞아요. 전하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나 왕으로 인정해줘. 네. 이제 채권도 왕이야, 해달라. 이제 하면서. 아무튼 치세 하한은 817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816에서 817일 수도 있지.
근데 어찌됐든 기존에 817에서 818이라고 봤던 건 좀 제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네. 그렇겠네요. 저는 사실은 심적으로는 817인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뭐 좀 넓게 봤을 땐 816에서 17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자,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이 승계가 되게 좀 지금 이렇게 쿠데타 같은 시기였다고 봐요. 근데 이유가 이제 뭐냐고 하면 첫 번째 흔적은 이제 간왕이라는 칭호 때문에 그래요. 간왕. 간왕이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미칭이나 존칭이 없단 말이야. 꾸며주는 말 같은. 아까 보고 묘지명 보세요. 간왕 뭐라고 써있었지? 간왕 황후 태씨네. 네, 맞습니다. 뭐야 이게 지금 조작한 것 같잖아 되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여 문왕 같은 경우는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이라고 딸들의 묘지명에서 이렇게 나와요. 온갖 미사역을 다 때려 박았죠. 예. 참고로 대흥 보력은 그 문왕 연호들이야.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 대왕인데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 좀 그런 게 남편은 왕이야. 이 간왕이 보면은 간왕 그러니까요. 태후 태씨라며. 네. 간왕 황후 태씨. 그럼 남편은 왕인데 부인은 황후야. 뭐가 이상해. 그러네요. 예. 이거 뭐 외왕내제라고 보기도 해요. 송기호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것도 좀 그런 게 아무리 외왕내제라도 묘지명인데. 외왕내제면은 안에서는 죄를 처음 되잖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왜 굳이 남편 간왕이래? 그렇죠. 예. 난 이것도 좀 의문이야. 그래서 효의왕후 묘지명 보시면은 문왕은 황상이라 그래요. 이때는 문왕이 살아 있을 때니까. 네, 살아 있을 때니까 무슨 근데 황상이라고 하고 부인은 황후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 격이 맞는단 말이야. 황시양, 황후 맞단 말이에요. 근데 왕, 황후 이거 좀 이상하단 말이야. 하다못해 근데 이거 뭐 백보양보해서 그래 뭐 그냥 뭐 여백도 글자도 짧게 쓰고 이러니까 그냥 간왕이라고 퉁쳤다고 칩시다고 오케이 이해하는데 네. 그렇게 봐도 문제는 이 공격이 없어요. 공격이 뭐냐면 옛날에 왕 앞에 그 간격을 확 띄우거든요. 보통 한 칸, 두 칸 정도 그쵸. 뜹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효의왕후 묘지명 이 문왕의 부인이죠. 그 다음에 문왕의 딸들이었던 정혜공주, 정효명주 다 보면은 이 칸이 띄어져 있어요. 이 왕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 네. 문왕후 남편 문왕을 얘기할 때는 앞에가 띄어진 상태에서 글이 이어지는데 네네. 간왕은 그딴 거 없어 그냥 간왕이야. 여러모로 너무 좀 박한데요. 네. 뭐가 뭔가 없다고 묘한 그냥. 거죠. 네. 여기 유명 좀 알겠지만은 제일 위에 그냥 제일 시작하자마자 간왕 딱 네. 나온다고 뭐 좀 뛰던지 이놈들아.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지. 왜 이렇게 이거 좀 괄세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흔적은 연평이란 연호인데 이거 옛날에 보고 선생님들이 그 백년 선생 대단하시네라고 했지. 이게 뭐 소설 썼다라는 비판일 수도 있지만 좋은 건 좋게 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연평이란 연호를 보시면 묘지명 보시면 연평 2년에 일단은 죽으신 거야. 네. 네. 순목황후께서 연평 2년에 돌아가시고 건흥 12년에 이장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일단은 건흥이라는 연호보다 연평이 앞인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근데 기존에 알려진 간왕의 연호는 태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료에 안 나온 연호예요. 발의 연호는 새롭게 발견된 연호예요. 그런데 연평 이게 그럼 도대체 연평은 그럼 어디에 있는 거냐? 일단은 간왕은 태시고 네. 선왕은 건흥이야. 네. 근데 연평이라는 게 하나 더 발견돼서 그럼 연평 도대체 어디에 위치했냐라고 할 때 네. 하나의 가능성은 간왕이 태시에서 연평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죠. 사료에는 안 나오지만 예. 뭐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죠. 간왕의 재위기간이 길지 않은데 네. 길지 않은 기간에 이 인간이 또 개원을 했어. 성격이 1년 안에. 성격이 그지 같으셔갖고 만일년이라고 쳐도 예. 나는 햇수 1년으로 보는데 만일년이라고 하면 햇수로 2년이잖아. 뭐 그래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니까.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1세가 아무리 길어도 만일년인데 그지? 그렇죠. 그리고 연평 2년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시 개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돼야 돼 사실은. 일단 817년 하반기에 끝나는 거잖아요. 간왕의 치세가. 네. 그럼 817년이 연평 2년이려면은 즉위하자마자 태시여야 되고. 816년에 즉위를 했어야 돼. 네. 그렇죠. 816년에 언젠가 태시로 즉위하면서 했다가 네. 몇 달 뒤에 다시 또 바- 연평으로 바뀌어서. 바꿔. 그 이듬해 817년 하반기에 내가 죽어야 돼. 916년에 태시로 하자마자 연평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야 2년이 되니까 그 다음에가. 그렇죠. 그쵸. 맞아요. 몇 달 뒤에. 너무 급박한데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나? 내가 찾아봤더니 그때 내가 다 찾아봤죠. 이 공이 많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첫 연호를 바꾼 사례는 그러니까 군주가 생존 상태에서 네. 자기의 재위 기간 첫 연호를 바꾼 사례가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다 존재감이 없어 사람들이.
후한 후소재. 아 모르겠죠.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아, 왕을 잠깐 하신 분이에요. 참고로 전 소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ormer young emperor, 네. later young later young emperor. 예. 예. 영문학과분 앞에 두고 예.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실만한 경우는 유명한 게 후한 헌제. 예. 헌제가 즉위하자마자 또 바꿔. 근데 삼국지. 이분은 알잖아. 삼국지 보면 예, 알잖아요. 삼국지, 앞에 네. 헐 괴로우신 분이잖아, 되게. 네. 참고로 후손에도 뭐 이렇게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서진의 해제, 바보 황제라고 부르는 분이죠. 사마염의 아들, 파랑의 난 나고, 그분도 좀 그러셨고. 그다음에 유송의 쓰레기 임금 중에 한 명인 전패제. 유송도 후패제가 있고 전패제가 있죠. 예. 전패제. 근데 북이 효장제와 효무제 이분들 언제냐 그러면 북이 완전 망조 들어가지고 막 나라 막 박살나기 직전이야. 예. 그다음에 당으로 치면 예종, 힘없는 분이죠. 네. 당 예종, 이제 현종 아버지, 당 현종 아버지 예종. 예. 그다음에 남한이란 나라가 있어 5대 19개. 남한이란 나라의 남한의 중종. 그다음에 북송 휘종. 이때도 뭐 그렇죠. 뭐, 드물어요, 되게 사례가 이 정도밖에 없어. 그 수많은 중국의 군주들 중에. 그리고 당 이전에는 특히나 왕조 말기나 격변기가 많아요. 그나마 당 이후에 좀 나은 편이야. 당 이전에 진짜로 이거 뭐가 망조 들고 뭐가 막 박살이 나갔고 뭐가 막 제위하자마자 연호를 바꾸지 안 그러면은 엔간하면 잘 안 바꾼다고요. 네. 첫 연호는 좀 쓴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싶다. 그러게요. 그럼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 선왕이 건응을 쓰다가 선왕이 건응이라고 했으니까 연호가 네. 선왕 대인수가 건응을 쓰다가 중간에 갑자기 연평으로 바꿨어. 그러다가 다시 또 건응으로 바꿨어.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희한하죠.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제가 찾은 건 하나예요. 뭐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는 전한 애제. 벌써 이름 보면 알겠죠. 네. 예. 근데 이분 생각보다 그렇게 슬프진 않아요. 어. 생각보다 슬프진 않아요. 이분 의외로 자연사였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 자연사였을 걸. 근데 왜 이제 뭐 이건 그건 찾아보시고 잘 모르겠어. 난 자연사였던 것 같은데 기억에. 근데 이분 다음이 평제인데 그 사람이 독살당하는데 평제는 독살당이 확실해. 왕망한테 아마 네네. 그럴 거예요. 예.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고 시정해 주시고요. 전한 애제가 건평에서 태초 원장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태초 원장. 이거 죽인다. 태초 원장. 태초 원 바꿨다가 다시 또 건평으로 바꾼 적이 있어. 잠깐 썼어. 태초 원장 잠깐 썼다가. 네. 예. 그리고 발해가 사실은 오히려 좀 더 대표적인데 발해는 문왕이 대흥에서 보력으로 바꿨었어요.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대흥으로 바꿔요. 이렇게 되면 대흥 1년, 대흥 2년 하다가 보력 1년, 보력 2년 하다가 대흥 3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대흥은 애초에 또 1년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대흥 1년, 대흥 2년. 발해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럼 대흥 1년이 두 개네요. 아니 대흥 1년은 하나지. 그러니까 중간에 보력이 스쳐가는 거일 뿐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흥 원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돌아오면 다시 대흥 3년, 대흥 4년 이렇게 나간 거죠. 아니, 원년, 그러니까 2년 예컨대 있었으니까. 봐봐. 대흥 1년, 2년, 3년까지 갔어. 네. 네. 그다음에 보흥 1년, 2년이 갔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대흥은 대흥 6년이 되는 거지. 그죠? 예. 중학과까지 다 세서 다 세서 다 세는 거지.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보령은 그냥 폐기되는 거지. 어. 발해는 그랬어요. 아무튼. 좀 신기하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건흥 12년 안에 연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네. 건흥은 13년까지 간 연호 같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갖는 의문은 선왕의 재기간이 10여 년밖에 안 되거든요. 만으로 12년 정도예요. 네. 만으로 12년 정도 하신 임금이 건흥을 썼다가 다시 태시를 썼다가 다시 건흥을 쓸까? 그거 사실은 문왕 같은 경우는 천도도 하셨고 좀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문왕은 중경에 있다가 상경으로 가시고 네.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가시거든요. 뭐 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선왕은 계속 그냥 상경에 짱 박혀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딱히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안쪽에서는. 근데 이렇게 자주 뭐 바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통 처음에 이제 이 묘지명 발견되고 얘기했을 땐 이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제가 좀 착안했던 거는 이게 건흥 이전에 오히려 선왕이 썼던 연호가 아닐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왕의 첫 번째 연호가 연평인 거지 오히려. 연평 좀 쓰다가 바로 그냥 건흥으로 바꿔 버린 게 아닐까? 좀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 왜냐 그러면은 그렇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이 사료를 쭉 보니까
아, 거의 뭐 이거 뭐 대단하죠. 예, 이거 뭐 머리 잔머리 굴리는 게 장난이 아니죠. 네. 그래서 고대사를 머리 좋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그 맞는 말이야 보면. 선생님 저번에는 부정하셨는데 오늘은 인정하시네요. 잔머리, 그러니까 머리 잔머리 잔이 생략됐어. 네. 잔머리가 좋아야 돼. 아. 이제 선왕의 칭호 중에 지발해 국무라는 게 있었어요. 지발해 국무. 지국무라고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지발해 국무. 이게 권자가 없어요. 권세할 때 권자가 보통 붙거든. 네, 임시권자죠. 특히 대표적인 게 고려 같은 경우죠. 고려가 권지 고려 뭐 국사. 네. 권지 고려 왕 국왕사 뭐 이런 게 아. 붙는단 말이야. 왜냐면 책봉을 받아야 이제 직접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칭하는 거라고. 네. 근데 제가 지금 임시로 고려의 나란일을 맡고 있는 뭐 왕 모입니다. 저를 책봉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임금이 책봉을 중국 황제가 책봉을 해주는 거죠. 뭐 요든 송이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원래 맞죠. 그 이성계도 권이 붙었었어요. 근데 네. 이 선왕은 권이 안 붙어 있어. 중국 보낼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지 발해 국무야. 그러고 보면은 근데 그러면 딴 애들은 어땠냐라고 하면은 발해 희왕 간왕 전의 왕이 희왕이었죠. 희왕이랑 그 다음에 선왕 다음 왕이었던 선왕의 손자 대이진 그리고 대이진의 동생이었던 다음 왕 대건황 이런 애들은 다 사신을 보낼 때 권지 발해 국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권을 원래 안 붙이던 것도 아니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선왕 이전에도 권을 붙였었고 선왕 이후에도 권을 붙였어요. 근데 선왕만 권을 안 붙였어. 오, 그러니까 당당하네. 이게 단순 누락일까 사료상에 그냥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해서 사실은 오히려 안 붙였는데 붙였다고 기록에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중국 기록에서는 네, 그렇죠. 권으로 그냥 다 권자 붙여라는 게 정상이지. 야 얘만 권자를 일부러 빼야지라고 하긴 좀 이상하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건 발해 안 해서 권을 안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그럼 권을 왜 뺐을까라고 할 때 제 느낌은 간왕에서 선왕으로의 승계가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봤어요. 예컨대 선왕이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즉위했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조속한 안정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지 국무다. 일단 뭐 중국 말 들을 필요 없고 내가 그냥 지 발해 국무야 임마 하면서 내가 지 발해 국무라고 하면서 계속 외치면서 발해의 진정한 주인임을 강조하는 거지. 그러니까 책봉은 받는 건 예의니까 그걸 책봉을 받진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발해 뭐 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해도 지 발해 국무야 권자를 빼라고. 임시로 같은 게 아니야 나는 임마 하면서 막 지 발해 국무를 자칭하면서 이제 어떤 했던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봤을 때는 이러한 정도 상황이라면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통상적인 어떤 순조로운 승계 과정보다는 네. 집권처의 행보가 더 뭔가 되게 막 오두방정을 떨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럴 때. 건지 발해 공모를 지 발해 공모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보통 네. 애가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그냥 연호도 그냥 바로 개헌을 해버린 게 아닌가. 그냥 막 중국이 뭘 학봉을 받든 말든. 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연호를 오히려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전 왕의 연호를 안 쓰는 거죠. 그거는 지금 윤석열 시대에 뭘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 윤석열 몇 년 뭐 이렇게 아직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제 빛의 혁명이 났단 말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작년 2025년이 지금 윤석열이 언제 하셨죠? 23년에 하셨지. 23, 24, 25. 어머, 3년밖에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재명의 작년 임기가 윤석열 3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혁명으로 집권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원년인 겁니다, 작년이. 뭐 이런 식인 거죠,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래서 연평 원년을 때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연평은 평안함이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이 연자가 연세대할 때 연자고, 네, 이을 연자. 예, 평은 이렇게 평평하다. 그래서 평안함이 이어진다는 뜻이라서 혼란을 수습하고 성세를 희망했던 어떤 바람을 담아서 네. 연평으로 빨리 개헌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연평의 사용 기간은 언제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일단 연평이 건흥 전에 사용했다고 보니까 네. 당 헌종이 이제 그 발해 그 사신이 도착한 게 818년 2월인데 네. 당에 도착한 게 선왕이 보낸 첫 사신이 책봉은 3개월 뒤에 이루어져요. 5월에 이루어지거든. 그럼 발해 사신은 818년 8월 이후에 발해에 도착했을 거예요. 귀국했을 거예요. 한 100일 걸린다고 네, 하셨으니까. 네. 제 생각엔 그쯤에 아마 개헌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이 혼란 속에서 빨리 내가 뭔가 중심이 네. 되기 위해서 지 발해 공부도 취하고 연평 그 연호도 쓴 다음에 저쪽에 사실 보내. 알린 거죠. 사신 보냈어. 보낸 다음에 돌아오니까 왕호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새로 다시 하는 거지. 아, 그렇지. 아, 이제
다 뭐가 평안해졌어. 다 그쵸. 채권도 받고. 오케이 다시 개원. 음. 빠르게 가는 거죠. 우리 성렬이 형처럼. 오케이 빠르게 가 하면서. 예. 뭐 자꾸 보니까 이 서왕 대인수가 윤석열 형님 같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예. 예. 그럼 결국 그 가낭은 그냥 결국 태실을 가낭은 썼을... 문재인이고 뭐 이런 네. 건가요? 아무튼간에 예 말씀하세요. 네. 가낭은 태실을 썼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가낭이 태실을 썼던 건 확실하죠. 네. 근데 가낭이 연평을 썼냐 안 그렇죠. 썼냐가 안 문제인 썼을 거죠. 것 같은데 이걸 봤을 때 뭔가 여태까지 나왔던 앞에 선택지보다는 이쪽이 좀 뭔가 이렇게 저도 사실은 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 말이 틀리면은 저도 오히려 선왕이 아까 그 발의 문항처럼 그랬을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건응이었다가 연평이었다가 건응으로 갈 확률이 그나마 높지. 예. 간왕이 그 그렇죠. 짧은 치세에서 바꿨을 것 같진 바꿨을 않아요. 확률보다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가능성이 그냥. 뭔가 이쪽이 조금 더 저는 네. 물론 연평에서 건응을 주장하지만 네. 자 어찌 됐든 연평을 쓰는 하한은 818년 하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책봉사가 귀국하면서 바꿨을 것 같아요. 네. 그럼 818년 하한기에 연평을 마지막으로 썼을 것이다. 하반기에. 그다음에 선왕의 첫 사신단이 812년 2월에 당에 도착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월에 도착하니까 이 발해 사신들이 발해를 떠난 거는 817년 하반기에 떠났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연평 연호의 상한은 아마도 817년 중하반기쯤이 되겠죠. 그러니까 817년 중하반기부터 해서 818년 하반기 정도에 썼던 그러니까 2개년을 썼던 연호가 바로 연평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간왕의 집권 기간의 끝도 사실은 817년 중하반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만 1세라고 그러니까 1세라 했잖아요. 1세. 만 1세가 아니라 1세. 근데 네네. 이거를 횟수일년으로 치면 사실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817년 1월부터 해서 뭐 한 817년 뭐 한 8월 9월쯤 그렇죠. 되면은 이미 이제 치세가 끝나는 그 정도의 짧은 치세를 가진 임금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만 1년이 정말 택도 없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6개월 좀 넘는 정도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에. 그렇다면 순모강호가 죽은 거를 연평 2년 4월이라고 했거든요. 연평 2년 4월. 네. 연평 2년을 내가 아까 818년으로 봤으니까 818년 4월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보면 아까 당헌종이 선왕 책봉하는 게 818년 5월이에요. 당헌종이 발해 사신을 맞아들이는 게 818년 2월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타임라인이 보시면 다시 처음부터 혼란스러우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817년 중하반기에 연평으로 개헌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논의에 따르면 선왕이. 선왕이, 네. 간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817년 그 하반기에 당으로 보내는 사신이 떠났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이듬해 818년 즉 연평 2년 네. 818년 2월에 발해 사신이 당에 도착을 했어요. 네. 818년 5월에 당 황제가 발해 왕을 네. 책봉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떠난 거지 발해 사신은. 그리고 818년 그 5월 이 책봉되기 한 달 전에 바로 순모강호가 죽어요. 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818년 5월에 책봉이 되고 818년 하반기 한 8월 이후겠죠. 그쯤에 발해 사신이 발에 도착을 하고 그때 이제 건응으로 개원을 했던 게 아닌가 타임라인이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좀 공교로운 거는 그렇게 되면은 순모강호가 돌아가신 시점이 그러니까 선왕 때가 되죠. 발의 첫 번째 사신이 당으로 떠나고 돌아오는 사이 고 즈음이에요. 예, 그렇겠네요. 네. 예. 그럼 좀 의문이 생기는 게 좀 있지만 뒤로 그렇지. 미루겠습니다. 그건 뭐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뭐 의문사인지 의문사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건 콘텐츠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진짜로 암살당했을 수도 있죠. 뭐 사사당했거나. 그렇겠네요. 그랬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당에서 책봉을 안 해줄 리는 없으니까. 네. 뭐 책봉 오면 얘는 이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전 왕도 제거했는데 너도 같이 죽어 그냥. 뭐 스스로 떠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맞아요. 아니면 진짜 병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의문은 많이 들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2021년 논문에서는 이분이 건응 12년에 묻혔다는 것만 나와서 네. 연평 2년에 죽었다는 건 안 나왔었어. 그래서 아. 그때는 제가 어떻게 봤었냐 그러면은 그때까지 보통 살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선왕이 이 간왕을 제거한 다음에 요쪽은 내비뒀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황후 쪽은 왜냐 그러면 뭔가 어떤 역학 구도 속에서 이걸 다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내비두고 그냥
아니면 이쪽에서 내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적절한 관계가 되면서 쭉 가다가 선왕 치세 말년에 그냥 죽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묘지명 전문이 공개되고 보니까 그로부터 훨씬 전에 죽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수정을 했죠. 태시기도 했고. 그렇죠. 태신 건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도와줬을 수도 있고 꼭 부부 사이가 좋으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도와줄 수 있고 그때 당시에 공개된 정보로는 그 정도 추론은 그렇죠. 충분히 해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좀 생각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겠어요. 선비 부력산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아까 순모광호가 처음 묻히신 곳이 선비 부력산원이라고 했는데 예, 그거 나왔죠. 묘지명에서는 빈이라고 나와요. 빈. 사실은 빈이 이제 그 빈장하다 할 때 빈이거든. 아, 네네. 예, 예. 어, 비누 선비 부력산원 이렇게 예, 나오는 것 같아요. 상장을의 일부분이죠. 근데 네. 빈인데 이 빈이 사실은 장사 지내기 전에 관을 어떤 곳에다 놓아두는 행위도 빈이라고 해요, 사실. 네. 예, 빈소라고 생각하면 좀 여러분들 그 쉽겠죠. 장례식장 빈소. 가면은 예. 그 영안실에 그렇죠. 관 네. 그게 빈이야, 사실. 요새 의미로는. 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중국 당대 묘지명, 중국 당나라 때 묘지명에서 빈 자체가 안장을 뜻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오. 그렇고 사실 그거보다 더 좀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장이 한참 뒤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빈을 뭐 10년 동안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 그럼 난리 나죠. 예. 이건 뭐 방부 처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뭐 또 무슨 일이라고 그거를 그러면 계속 갑자기 모시고 선비 있어. 부력산원에다가 빈을 해. 밑도 그러니까요. 없이. 하려면 뭐 왕궁에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장지로 이해하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묻힌 곳은 선비 부력산원이다. 예. 제가 번역문을 할 때는 처음 모신 곳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그 전에 예전에 심사할 때 좀 말이 좀 있었죠. 명확하게 표현하기 좋지 않냐. 본인이. 저는 문학적인 걸 중시하기 때문에 모셨다라고. 문학적이죠, 되게. 예. 그래서 묘지명 번역하는 거는 이 문학적인 감각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잘합니다. 저희 명이 처가 글씨니까. 저희 처가 보고 한숨 쉬었어요. 이런 거를 문학성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개탄스럽다고. 너 좀- 우리가 얘기하는 문학성. 그러니까 나는 문학적 생각했는데 이게 이 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개소리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번역한 거랑 국문학과에서 번역한 거랑 가끔 보면 전혀 달라요. 내용이. 거기가 훨씬 막 같은 한자인데. 그쪽이 좀 더 이렇게 뭔가 말랑말랑한 아유 거기는 뭐 감수성 있고. 말을 좀 조심해야겠지만 네. 이런 단어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 거기 사실 들어가기도 모신다라고 하기 그래서 그래. 모실 시자를 쓰지 않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데 그럼 이 선비 부력산원은 어디냐 도대체? 순모강호가 죽고 나서 묻힌 선비 부력산원은 어디야 도대체? 할 때 네. 일단 일반적인 왕실 묘역은 아니죠. 이름 자체가. 예. 왜냐면 보통은 그 정예공주, 정효공주, 뭐 효의왕후 이런 분들은 뭐 진릉 뭐 이런 데 묻히거든요. 릉이라고 불리거나 진릉대 아무튼 능자가 들어가요. 뭐 이런 데 묻힌다고요. 왕실 네네. 묘역인 게 딱 드러나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선비 부력산원은 아니란 말이야. 도대체 어디야 여기 할 때 일단 이름이 보면 발의 경 외에 어떤 지역일 가능성이 좀 있죠. 예. 선비니까. 네네. 이 선비가 선비족 할 때 선비족. 선비. 예. 맞아요. 근데 순모광호가 이게 이런 데 묻힐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일단 이때 선비족이라고 정확하게 뚜렷하게 칭하는 애들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선비계 종족이라고 할 때는 하여튼 뭐 해, 습 들어보셨나요? 해, 습 이런 애들 있어요. 해, 네. 습. 오늘날의 요서에서 그 내몽고 지역 그쪽에 좀 사는 분들이었는데 해, 습. 해족 습족. 네, 습쪽 맞아요. 그 다음에 조금 넓게 보면 뭐 사실은 거란도 선비계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족이 살던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선비든 해든 습이든 이런 애들이 사는 땅 쪽에 순모광호가 묻혔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제 그러게. 말은.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건왕이 해습 혹은 뭐 거란 이런 애들이랑 싸우다가 죽어서 황후가 동행을 했는데 뭐 거기 이렇게 뭐 남겨져 갖고 나중에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좀 비약 같잖아 그건 좀. 그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아. 이런 경우 이슬람 있어요. 사실 뭐 광개토왕 때 후연 임금이 쳐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마노라랑 같이 쳐들어오거든. 네. 네.
좀 애처가야 좀 도라이인데 마누라 죽은 다음에 막 시체를 두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죠. 부인을 매우 사랑한 분이죠. 아이, 그 로맨티시스트인데 미친 놈이죠. 아주 포악한 놈이에요. 근데 그놈 때 후연이 망하지 않나? 근데 아무튼간에 그분 그런 경우 있어. 근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고 돼요. 아까 그런 경우는. 예. 근데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 특수한 경우를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렵죠. 막 황후가 막 발에 간왕이 1년밖에 즉위 안 한 임금이 제의를 1년 정도 한 임금인데 갑자기 막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랑 쳐들어가가지고. 싸우러 가고 황후가 갑자기 또 동행을 하고 일반적이지 않게 거기서 갑자기 왕이 또 죽고 황후는 남겨지고 이거는 콘텐츠로는 뭐 해볼만 하겠죠. 근데 역사 논문에서 이걸 할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왕이 그곳으로 축출했다고 볼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쪽 지역 뭐 선비계 종족이 사는 지역 쪽으로 축출을 했다라는 거죠. 간왕을 제거한 뒤에 간왕 부인은. 근데 이건 내 생각인데 관리하려면은 자국이 훨씬 편하지. 그렇죠. 감시하기도 편하고. 감시하기가 편한데 왜 애를 도피를 시켜? 거기 중심으로 뭉치면 어쩌려고. 그렇지. 뭐 해습이랑 합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순모강호가 알아서 도피했을 확률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드라마론 다 가능해. 근데 네. 그 정도 사건이면 기록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도 없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그거보다는 선비 부력산원이 발의 경내에 자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발의 경내, 발의 영토 안에. 네. 다음 이거는 어떻게 그럼 과연 얘기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제 논문의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제가 이런 게 아주 감각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뇌내망상 티키타카. 아까 이게 전부 다 뇌내망상이에요. 이랬지 않았을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지 않았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뇌내망상 티키타카 한 다음에 이제 저의 창의적인 생각. 발의 경내에 자리할 가능성. 이게 옛날엔 역사지리 고증이 미비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발의 경내의 어떤 지역을 선비의 옛 거주지로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지금 고구려 국내성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도 예전에는 그 여진족과 관련된 걸로도 보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지리가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때나 조선 때 보면은 그 만주족의 지명들이 네네네. 금의 지명들의 상당수가 더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고요. 실제 오늘날 우리가 추정되는 곳보다 더 남쪽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남쪽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지리 고증이 미비하다고요, 사실은. 우리 지금 유리왕 때 황룡국이라고 고구려 유리명왕 때 황룡국이라는 나라 나오고 막 그러잖아. 네네네.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할 때 조선 시대에는 황해도나 뭐 평안도 그런 쪽 일대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한반도 안에 다 때려박으려고 그래. 이 압록강 너머로 잘 안 간다고. 근데 아마 정약용이 넘어가지 않나? 정약용 전에 넘어갔나? 뭐 그건 내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역사지리 고증이 예전에는 되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 되게 막 이상해요. 네. 이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바레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영역 안에 옛날 선비족 거주지가 있었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그냥 선비 선비 땅이라고 부르는 부력산원이다, 거죠. 이렇게. 선비가 있고 거기 산이 뭐 부력산이야. 선비 그냥 부력산이야. 거기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비의 후예를 지칭하던 이들의 생활 공간을 말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선비는 근데 보통 이쪽 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할 때 발의 경내와는 좀 다른데 사실은 다를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886년에 삼국사기 보시면 886년에 흑수국 같은 나라들이 신라와 교류를 청했다고 나와요. 신라 오늘날로 치면 그 함경도 강원도 그쪽이에요. 네. 강원도 북부 함경도 남부 그쪽 지역 신라 국경 그쪽에 흑수국 애들이 교역을 청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흑수국이 뭐냐면 흑수말갈이거든. 흑수말갈 할 때 흑수야. 근데 그 흑수말갈은 원래는 그 흑룡강에 있잖아요. 아무르강. 네. 저 북쪽에 있는 발해 예. 가장 북단에 있는 애들이 흑수말갈인데 얘네들이 지금 함경도 남쪽에서 신라와 교역을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연구자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발해가 그러니까 흑수말갈을 제압했다 정도는 동의되는 바거든요. 선왕 때 정도면은. 네네. 그러니까 고쯤인지 고전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흑수말갈의 일부 애들을
이제 이게 복속을 시켜서 아 3인을 시켰다는 거지. 남쪽으로. 남쪽으로 3인을 시켰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치 공동체 같은 게 만들어진 거지. 걔네들이 흑수국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발해국 안에 어떤 자치 공동체인 거지. 예. 그런 식일 수도 있죠. 선비 부력산원이라는 게 어떤 선비족은의 실체를 찾기 쉽지가 않은데 선비계 종족의 어떤 애들이 있고 걔네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겠지. 네. 걔네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갖고 어디로 뭐 집단 거주를 하게 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은 단순한 지리 고증의 오류일 수도 있고 뭐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밖에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왕실 묘역이 아닌데 묻혔단 말이에요. 지금 순모왕후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간왕이 제거된 이후에 오래지 않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 모든 정황이 아무튼 간왕이 쫓겨난 것 같아요. 이 승계가 되게 순조롭지 않았던 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거의 어떤 최대 수혜자가 선왕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뭐 인터넷 가보면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뭐 간왕을 제거한 거는 예. 다른 애인데 그거를 다시 선왕이 다시 되돌려 제압을 거구나. 하고 뭐 되돌렸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러니까 드라마면은 가능해. 드라마면은. 예. 근데 실제로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주어지는 조건 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뭐 어쩔 수가 없지 그거를. 그렇게 소설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연구해서 그렇게 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콘텐츠로는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그쵸. 별의별 얘기를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태평이 동남풍을 불러오듯이 그 빈틈을,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빈틈을 중국이나 뭐 여러 사서들을 통해서 상상력으로 채워볼 수는 있죠. 사실은 뭐 지금 콘텐츠에서. 개유정난 같은 것도 안평대군이 왕위를 노렸다고 볼 수도 있죠. 어. 그러니까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네. 안평대군이 세종 때 많이 총애를 받았고, 네. 근데 어느 순간 사료가 되게 듬성듬성 있다고 치자고. 근데 갑자기 수양대군이 안평대군을 제거를 했대. 그리고 단종이 왕위를 넘겼대. 거기까지만 알려져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죠. 그렇게 그쵸. 있네요. 예. 수양대군이 뭐 실제 그런 글도 안평대군을 많이 봤습니다. 반역을 제압하고 막 나라를 바로 세운 거라고 사실 수양대군 주장하지 않나 지도. 근데 아무튼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사료가 많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왕이 찬탈이지. 그러니까 주어진 사료 하에서 봐야 되겠죠. 예. 아무튼 그렇네요.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이후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맛의 역사공작단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